자유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이렇게 뭐 되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유는 여성들에게 더 가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유의 여신상은 있는데 자유의 남신상은 없잖아. 안녕하세요, 노무입니다. 어우, 저 머리 좀 바꿨어요. 가을이라서. 아니 뭐 세상이 뭐 어쩌든 말든 뭐 가을은 가을이고. 아, 내가 여기 앞머리가 좀 찐따 같았거든. 그래서 그것도 좀 가리고. 눈치 못 채셨죠?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주제가 이겁니다. 요거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이 몇 년도에 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선생님? 코로나가 되기 전에 갔지? 그쵸, 한 2, 3년 전에 갔다 온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아우, 너무 잘 갔다 왔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 뉴욕에 이제 체험 삼아 가셨었을 때 내가 요거 사다 달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주 큰 거 있으면 큰 걸 사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요게 전부래. 요걸 사왔어. 더 큰 거 사다 주고 싶었다고 하셨는데, 나는 아직 이걸 못 봤습니다. 네, 이게 자유의 여신상인데, 제가 자유의 여신상을 뭐 직접은 못 보고, 뭐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인형을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거, 인권이라는 거, 이렇게 뭐 되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뭐 이거 뭐 젠더 갈등, 아우 요즘에 말만 하면 젠더 갈등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무래도 자유는 여성들에게 더 가혹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왜냐면 자유의 여신상은 있는데 자유의 남신상은 없잖아. 뭐가 하여튼 조금 더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보통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자유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여성들이 더 취약했던,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나왔나? 제가 사실 미국의 역사를 잘 몰라갖고요. 네,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몰라요. 예. 그래갖고 그냥 하는 소리인데 뭐 그런 느낌을 사실 받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유와 규제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인간의 삶이 뭐 완벽할 수는 없죠. 뭐 이쪽으로 가면 또 이쪽이 왜 우리 이렇게 하냐 또 XX야. 그래서 좀 이쪽으로 맞추면 또 나 불만이야 하는 게 뭐 인간사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앉아 계시니까 내가 너무 편해. 나 이거 다 기억 다 못하는데. 자, 첫 번째. 제가 여기 자유와 규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놨습니다. 먼저 자유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자유는 freedom이고요. 네. 거기 안에는 development and growth가 있고, 그다음에 freedom without growth가 있고, 그다음에 no rules가 있어요. 네. 자, 요것도 한꺼번에 한번 읽어주세요. regulation은 규제고요. 네. 거기 안에는 orders and safety가 무조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control without freedom, 그다음에 self control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자유권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인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규제라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실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규제라는 것보다는 무슨 좀 법이 있었겠죠. 국가법이.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뭐 사회적 동물, 뭐 사회적 역량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사실 뭐 이동도 불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뭐 국가법, 살인, 뭐 이런 거 무엇을 빼앗고 뭐 이런 행위가 아닌 이상은 공동체 안에서 뭐 그냥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뭐 그런 뭐 룰 정도가 있었다라면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이 자유와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는 사실은 언제 필요한 거냐? 자유가 없으면 뭐가 안 되냐? 자유가 없으면 성장과 발전이 안 됩니다. 자유로움 속에서 사실 뭔가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도전할 수도 있고 그 도전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내가 또 다른 것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들은 어떤 막힘없는 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거고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다 막아버리면 성장과 발전이 되겠어요? 뭐 예전에 뭐 중국이었나? 뭐 예전에 고대로 뭐 믿거나 말거나 내가 뭐 본 적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성은 발이 작아야 미인이다 라는 어떤 나름의 어떤 미인의 기준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아기 때 발을 못 크게 막 이렇게 압박붕대 비슷한 걸로 막 빵빵 이렇게 매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막 아이들은 성장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규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발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못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사상적 신념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발이 클 수 있는 자유를 압박붕대로 막아버리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장과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유가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막 우리 여성들도 막 키 막 170, 막 180 막 이러신 분들 보면 막 신발이 여성 신발 255까지밖에 안 나온다? 근데 왜 255까지밖에 안 나와야 되냐고. 여성의 발이 260, 265인 사람이 존재를 하면 성장과 발전에 맞춰서 거기도 신발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딱 사이즈를 규제를 해놨어. 아, 여성의 발은 255가 뭐 제일 큰 거 아니야? 뭐 요런 식으로 다 규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옛날에 집신으로 뭐 이렇게 지었을 때야 뭐 260이 문제야. 280, 300도 신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필요성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유는요. 성장과 발전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 나 개인이야. 너무의 개인이야. 나 막 자유롭게 하고 싶어. 막 시끄럽게 혼자서 막 흔들고 춤추고 막 근데 그 필이 언제 와? 밤 12시에 와. 그러면 아래층에 사는 우리 쌤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난 내 자유를 위해서 막 성장과 발전 막 나의 미래를 위해서 막 필 받았다고 음악 크게 틀고 막 거기서 라인 댄스 추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주 짜증 지대가 나겠죠? 네. 요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사실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공동체라는 게 없이 다 단독 가구에 옛날에는 집도 막 같은 가족이 살아도 뭐 아빠는 사랑채 뭐 엄마는 안채 뭐 자식들은 어디서 살았는지 몰라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쪼개놨었잖아요. 이렇게 넓게 그래서 여기서 뭘 해도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사실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렇게 뭐가 밀집돼 있고 함께 공동체가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필요적인 부분에 있을 때 내 자유와 내 성장과 내 발전만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펼쳐지면 누군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질서 없고 두렵고 화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생긴 게 뭐다? 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규제는 자유만 막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너무 필받아서 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왜 상관이야? 네. 그러면 내 자유만 자유야? 아니 그러면 누군가는 내일 출근을 위해서 깊은 수면을 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자유하고 네 자유하고 서로 부딪혀. 그러면 서로 잘났다고 싸울 거 아니야. 얘도 성장과 발전이고 얘도 성장과 발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그 안에서 생존과 질서와 안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줘야 서로 그래 9시 10시 넘어서는 상대가 취침도 할 수 있고 수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서로의 그것들을 보장해줘야 되는구나.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잠시 가라앉히고 서로의 어떤 규제된 룰에 의해서 서로가 나도 내 거 조금 양보하고 또 수면을 취하는 사람도 사실 이제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어디 뭐 조용한 무슨 동굴에서 자는 것만큼 편하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이것들이
서로 어울려져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규제는 원튼 원치 않든 서로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난 자유가 성장과 발전도 필요하고 또 어떤 이한테는 사회의 질서와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해. 밤새 토론을 해.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것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이거에 너무 지치고 질려갖고 막 진짜 막 삶이 너무 힘들었던 사람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이 뭘까요? 자, 선생님 읽어주세요. 7대3의 법칙이라고 말을 하나요? 네. 네. 그래서 그게 7대3의 law이고요. The continuation of mankind for survival. 하나의 예시는 ants입니다. 오케이. 네, 7대3의 법칙입니다. 사실 이 7대3의 법칙은 제가 처음부터 2년 전부터 항상 5대5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5대5가 돼버리면 서로 어떤 것을 할 때 결정을 내리지를 못해요. 5대5는 서로 반반이면 얼마나 공평해 보여.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이상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언가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유와 규제에 대해서 7대3의 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대3의 룰, 아니 그거 네 맘대로야? 난 싫은데? 난 6대4인데? 아니야, 난 8대2야 라고 우기면 어쩔 거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 자, 근거가 뭐냐면 개미의 군집 생활을 보면 거기에서 7대3의 자유와 규제의 룰이 어느 정도 사실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개미들 보면은 막 이렇게 개미의 군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개미는 때다 일을 열심히 하고 되게 성실하고 근면한 뭐 그런 존재들로 알고 있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그 개미들 사이에서도 요 한 30%는 뺀질 개미가 있나 봐. 뺀질 개미. 이 일을 안 한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개미는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 30%라는 이 존재들은 저 새끼가 일하니까 난 좀 일해도 돼. 나는 자유로운 개미 보고 싶어.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 군집 안에서의 그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이탈,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뭔가 자신의 특이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30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개미의 군집이잖아요. 인간의 군집에서는 자유가 더 강조되고 자유가 있어야 성장과 발전이 되지만, 이게 이제 개미의 집단에서는 얘네들은 일을 해야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30%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대3이 깨져버리면, 이 30%의 일 안 하는 개미가 30 몇 프로로 이 7을 넘어버리면 이 개미의 군집의 공동체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인간이 사는 어떤 공동체 사회 안에서 어떤 것들에 대한 비중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것들이 대충 그래도 맥시멈 7대3은 돼야지라는 그냥 감각적으로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라, 개미는 인간의 공동체와는 좀 다른 룰을 이용은 하고 있지만 그 비율 자체, 즉 공동체가 생존하고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얘네들조차도 7대3의 룰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그럴 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와 규제의 비율이 7대 3을 이루어야 사실은 누구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사회로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유권이 훨씬 더 많이 보장되는 사회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자유권보다는 이제 규제가 훨씬 더 많이 중심에 있는 사회인데, 이 코로나라는 것이 오면서 이 자유권이 굉장히 더 많이 분포된 사회에서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잘 살아가요. 근데 공동체가 생존을 해야 되잖아. 우리 다들 전쟁이라고 하잖아. 근데 규제의 비율이 30%를 미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뭐 몇 시까지의 룰은 뭐 몇 시까지는 뭐 인원 제한도 있고 몇 시까지는 문을 열어라 닫아라 뭐 하는 모든 룰에서 내 자유권만 막 보장하고, 내 자유권 뭐 내 일할 수 있는 근로권 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뭐 모든 재산권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 버리면 사실 이 전쟁에서 뭐예요? 그 사회는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무자르듯이 딱 잘라갖고 7대 3을 만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권이 훨씬 더 많이 보장된 사회더라도 어떤 위기나 공동체의 위협을 가하는 부분에서는 이 3의 이 규제를 수용할 수 있어야 그 사회가 개미 군집처럼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것들이 균형이 깨져버리고 규제가 자유를 더 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So as a result of the regulation exceeding 3, first is family, triant, second social, it is antisocial, last it is industry, abuse and consumer damage. 오케이. 자, 그럼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족이 제일 작은 사회 구성원이고,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 산업이 있고, 뭐 국가가 있는데, 뭐 국가는 다 알잖아. 이게 다 만약에 자유라는 것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뭐 국가는 그냥 독재 국가가 되는 거, 이거는 다 아니까. 자, 그러면 가정 내에서는 어떠냐? 가정 내에서는 이게 뭐냐면 완전히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적 문화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이제 우리 어렸을 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은 뭐 통금 시간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딱히 없었어요. 없었죠. 네. 난 있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12시가 통금 시간이었어요. 근데 웃긴 게 딸들한테만 해당이 됐었어. 왜? 위험하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빠가 통금 시간을 12시로 정해놓은 건 질서라기보다는 안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뭐 심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자 혼자서 밤에 택시 타면 되게 무섭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은 딱 11시 50 몇 분이 막차였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기준은 뭐였어요? 12시였던 거예요. 왜? 막차 타고 와라 이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딸들, 사실 아무래도 사회적인 뭐 그런 좀 위험성이 있었을 때 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규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불만과 불평이 있을 만했지만 언니와 저는 그걸 수용을 했어요. 왜? 안전이라는 어떤 가치에 의한 규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깼을 때 내가 받아야 되는 위험성을 우리가 뭘로 해결을 하지? 사실 뭐 보디가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자친구가 맨날 있어서 데려다 주면 좋은데, 걔는 또 집에 또 어떻게 맨날 갈 거야. 그러니까 뭐 있어도 없어도 그냥 주고 나서 하나 12시까지 나왔어. 근데 남자들은 좀 뭐가 있었냐면, 뭐 막말로 뭐 저희 이제 남동생 같은 경우도 술 먹고 차 끊기면 근데 종로에서 집까지 그냥 걸어오더라고요. 그래도 무서울 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가 아들한테는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어떤 통금이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율이 납득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수용을 했던 건데, 제 친구 중에는 있잖아, 선생님. 통금이 9시 내가 딱 9시? 아니 저녁만 먹어도 9시잖아. 그러면 집에 가는 시간은 없어?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나 대학 때 친구였는데 너무 불쌍한 게 그 아버지의 룰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권위적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뭐냐면 요 내 귀한 딸이 어떤 XX 같은 놈하고 이렇게 해갖고 아니 그런 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30%를 넘는 납득되지 않는 규제가 오니까 뭐가 있었냐면 얘는 아빠가 차로 학교를 데려다 줬거든요. 차에다 내리면 1교시, 2교시는 좀 대충 하더라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땡땡이를 까. 그리고는 남자친구랑 MT를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시고 놀다가 이제 한 5교시, 6교시, 뭐 7교시, 8교시 요쯤 되면은 이제 으슬렁 와서 학교에 늘 있었던 양 거기서 이제 아빠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뭐 하는 짓이냐 저게. 아니 낮에 가나 밤에 가나 MT 가서 하는 일은 똑같은데 얘는 술도 꼭 낮술을 먹어. 낮술을 먹고 술을 깬 다음에 아빠를 만나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규제가 자유를 침범하다 보니까 생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런다고 인간이 그거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가족이 가부장적인 권위주의적 속을 해서 서로 눈치만 보면서 사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사회는 이게 자유와 규제라는 게 사실은 이 밸런스가 깨지면요. 늘 불평불만과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불통의 사회로 가는 겁니다. 불통의 사회. 사실 요즘에 이제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네들의 어떤 규제는 뭐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이 사실 30% 정도였어요. 그래서 많이들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 이게 슬슬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이 규제의 룰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30% 전후로 다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데 자영업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30을 넘어 40을 넘어 50을 넘어. 그런데 규제에 대한 보상은 없고 아니 왜 우리한테만 우리의 자유권은 늘 희생당하고 나라에 헌납해야 되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15만 장도 월급 안 깎이잖아. 거기다가 그 사람들도 무슨 뭐 재난지원금 다 받을 사람은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억울한 거.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규제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꼭 범법주의자 같은 양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런 규제에 과한 것으로 이 사람들을 얽매이려고 하고 힘으로 짓밟으려고 했던 사회가 만든 건데 그 현상학적으로 나온 것들만 보고 쟤네들은 불법을 자행했어 하면서 뭐 경찰이 와서 개입하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규제 룰이 너네들 지금 빨간등이 켜졌어 30%를 넘었어 어떤 대상한테는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였다면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지속되거나 이게 조금 더 넘어가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산업에서는요. 산업에서는 우리 요즘에 선생님 그 얘기 들었어요? 카카오 당하다. 카카오 뉴스에서 알죠? 봤던 것 같아요. 맞죠. 어머 이게 뭔 X 같은 소리야. 카카오 당하다가 뭐야. 우리 막 카카오 맨 처음 났을 때 막 혁신해 뭐해 막 난리였잖아. 난리였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혁신이나 뭐 창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면 기존의 규제가 너무 많아갖고 뭐 하려면 규제에 팍팍 걸려갖고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업체는 자유와 성장. 아까 내가 말했잖아. 자유를 줘서 성장과 발전을 시켜줘야겠구나. 라고 해서 많은 자유를 줬던 거예요. 그러면 많은 자유를 주니까 성장과 발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그럼 뭘 놓친 거야 또 여기는? 30%의 규제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성장과 발전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의 무언가가 만들어졌을 때는 적절한 규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냅두니까 뭘 해도 우린 자유. 뭘 해도 우린 자유야.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실은 독과점. 그러니까 뭐 어떤 가맹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행해지는 독과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우리 그거 아세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독과점이나 어떤 횡포 이런 것들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그 쿠팡인가? 거기서 했던 뭐 위너 뭐래나 하여튼 뭐 있어. 하여튼 거기 이렇게 최저가로 해갖고 그게 이제 맨 위로 올라가면 A 업체가 만들었던 모든 개인정보, 고객 정보구나. 고객 정보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케팅 정보 노하우를 다 얘네 걸. 완전 이게 도둑질이잖아. 눈 감고 떴는데 도둑질 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뭐예요? 적절한 규제나 통제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고, 카카오도 지금에 와서 뭐 이것도 규제하네 저것도 규제하네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뭐 삼성을 넘었네 어쩌네 한지 한 20일도 안 돼갖고 지금 뭐 또 뭐 규제가 또 과하네 또 뭐 그쪽에서야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0% 정도의 규제 안으로는 들어와야 이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산업의 생태계에서. 안 그러면 사실 나는 너무 웃겼던 게 미용실은 사실은 법인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자유겠죠. 예. 아니 뭐 미용실 이런 것도 막 카카오가 진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이제 두들겨 맞고 우리 사실 이제 이 MZ 세대들이 굉장히 똑똑하잖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사실은 많이 이렇게 감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해갖고 이제 카카오 당하다라는 말에서 카카오 사라지다로 안 가기 위해서 뭐 나름 뭐 3천억을 뭐 소상공인한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그냥 궁금해. 그 3천억 내가 꼭 챙겨볼 거야. 진짜로 지원을 하기는 하는지 아니면 한다고만 했다가 안 한다고 뭐 누가 뭐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떠드는 얘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자 이게 결국은 돌고 돌면 누구한테 피해가 오냐? 소비자한테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이제 그거 많이 느꼈어요. 뭐 쿠팡에서 뭐 최저가 했는데 가성비 뭐 대박이야. 야, 뭐 이거 우리한테 해서 도움된다. 야, 뭐 쿠팡이 뭐 뭔 짓을 해도 우리는 막 소비자로서의 나의 자유를 찾을 거야라고 하고 지나고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라 점점 물건이 후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5,000원짜리였는데 예전에는 가성비 좋은 5,000원이었으면 이제는 어머 이거 누가 쓰니? 야 반품하는데 2,500원이야 3,000원이야 야 그냥 갖다 버려 하는 5,000원짜리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비자를 개뿔로 보는, 즉 모든 그 피해를 던져놓게 하고 소비자가 받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유와 규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유도 중요하고 규제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기본적인 그것들이 함께 공동체에서 존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단순한 암묵적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7대3의 비율,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과 발전을 할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유와 어떤 그런 부분에 더 포커싱을 많이 두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와 성장과 발전을 했을 때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것이요 계속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가지 않거든요. 우리 뭐 키도 마찬가지고 뇌도 마찬가지고 다들 어느 정도 성장기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안정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정기로 들어가기 전에는 규제라는 30%로 잘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서 그 안에 안정성 있게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선생님 인생에서 어떻게 자유 한 70은 됩니까?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빨리 10 키워. 이게 뭐야? 그게 70은 돼야 돼. 70은 돼야 선생님이 인생에서 어떤 고비가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60이면은 뭐 나쁘진 않아. 아직 너무 어려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의 인생에서 그 다음에 내가 조직에 뭐 있을 때 아니면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든 특히 뭐 남친이나 남편하고의 관계 뭐 하물며 뭐 요즘 추석인데 시집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잡을 때 요 7, 3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70%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외치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